안녕하세요. 꿈과 사랑의 전원주택 꿈의하우징 주민서입니다. 건축을 계획하시는 많은 건축주분들께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고 알고 계시면 유용한 정보들에 대하여 저희 꿈의하우징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영상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하며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전체로 크게 4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서는 부지조성공사, 두 번째는 기반인입시설공사, 그리고 건축공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대시설공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부지조성공사 이 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100평 땅에 가상으로 한 40평 정도 되는 목조주택을 지어보면서 어떻게 금액들이 발생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예산을 잡는 첫 번째 단계인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 여기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토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토목설계 인허가 포함이 될 테고, 토목설계에 따른 토목공사가 뒤따라옵니다. 토목공사에서는 성토, 절토, 흙을 쌓는 것과 자르는 것이죠. 석축, 옹벽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공사들이 토목공사에 보통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설계 쪽에서 의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보통 100평당 발생되는 비용이 한 300만 원 가량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토목공사는 땅마다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데 땅이 많이 꺼졌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쌓아 올리는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석축이나 옹벽 등의 높이도 더 높아질 겁니다. 이 면적과 이 둘레, 이 높이에 따라서 토목공사 비용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얼마 정도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3천, 4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1,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산을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또 어떤 단계가 남아있느냐? 측량을 해줘야 됩니다. 측량이라고 하면은 이 토지가 되어 있는데 대지에 대한 정확한 경계선이 어디 있느냐, 아마 주변 다니시다 보면은 빨간색 말뚝으로 위치를 잡아 놓은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것들이 여기 토지에 대한 경계라는 것을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부지조성공사, 이제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땅에 대한 부분만 대략적으로 비용을 잡아 봤을 때 1,800, 한 1,9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반인입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인입시설공사, 말 그대로 기반시설에 대한 인입공사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기반인입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오수, 우수관, 수도, 가스, 전기, 정화조.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토지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들어가는 인입공사 범위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현재 도로에 지나가는 오수 관로입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 수도관이 지나가고요. 세 번째는 가스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인근 전신주에 전기가 보통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기반 인입시설이라고 하면은 주택을 여기 앉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수관이나 수도라든가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이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지 그 다음서부터 이제 건축공사가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작업은 뭐냐? 지나가는 오수관로를 대지 안쪽으로 넣어주는 공사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지조성공사 중에서 토목공사에서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병합을 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의 형태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오수관로가 들어왔다라고 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서는 우수관도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오수 같은 경우에서는 생활 폐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우수관은 이제 빗물 등을 말씀드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목공사할 시에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이 금액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토목공사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끝이 난 거고, 별도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수도, 가스, 전기 이 3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토목공사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수도를 어떻게 하느냐? 상수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수도사업소에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해당되는 업체가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되는 거고, 도로에 나와 있는 수도관에서부터 건축 설계에서 아마 여기에 수도 계량기 위치를 잡게 되는데, 수도관에서부터 계량기 위치를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도 같은 경우에서는 비용이 100만 원 내외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토지의 형태나 수도관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좀 바뀌기도 합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서는 가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실행하게 되는데, 이제 주변에 도시가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미터 단위로 인입을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인입을 하는 2회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서도 대략적으로 비용을 한 200만 원 정도 발생한다라고 보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LPG 보일러라든지 아니면은 기름 보일러 이런 형태로 하게 되는데, LPG 보일러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주택 근처에 LPG 가스통을 놔둬놓고 여기에서 이제 주택으로 인입시키는 공사들, 여기에 대해서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은 도시가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공사를 하기 전에 가설전기라고 하는 거를 대지 내에 인입을 시켜놔야 돼요. 이 가설전기는 한전에다가 신청을 넣게 되는데, 전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대행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비용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비용은 한 50만 원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따른 한전에 맡기는 보증금이라는 게 또 발생을 해요. 이게 약 한 25만 원. 이 보증금은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난 뒤에 한전 측으로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이 정화조. 만약에 이 위치에 정화조를 놓게 되는데, 토지나 지역에 따라서 일반 정화조가 놓일 수도 있고, 일반 정화조, 그리고 오수, 합병, 정화조,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정화조는 한 200만 원 정도 가량의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이며, 오수합병 정화조 같은 경우에서는 5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오수 우수관 이 비용은 토목공사에서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수도 신청하는데 약 한 100만 원, 가스 200만 원, 전기 50만 원, 75만 원, 그리고 정화조를 보통은 일반 정화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기반 인식시설 공사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공사비 같은 경우에서는 약 575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575만 원 외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림을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수관로, 우수관로,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이 대지 내 여기까지 인입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정화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여기 위치에 앉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게 빠져 있을까요? 오수관로 같은 경우에서는 정화조를 연결해서 주택까지 이어줘야 되는 것이며, 수도관 같은 경우에서는 계량기 위치에서부터 주택까지 넣어줘야 되는, 그리고 가스도 마찬가지로 주택에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뭐가 남아있느냐, 우수관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인데, 우수관이라고 하면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집수정, 빗물 받는 관로가 공사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수관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연결해 주는 거죠. 대지 내에 발생하는 배관이라든지 매입되는 이런 공사들, 이거에 대해서는 부진해 공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부진해 연결 비용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통 한 350만 원 가량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토목 쪽에서 할 수가 없는 비용이며, 건축을 진행하면서 같이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총 합계가 925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기반 인식시설 공사까지 끝났으면 드디어 건축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이 건축공사. 건축공사에는 설계, 인허가가 발생을 할 것이며, 설계에서는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별도로 구조계산이 들어갑니다. 설계 비용 같은 경우에서는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인허가 포함을 해서 뭐 평당 30만 원,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 금액인데, 일단 3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40평 짓기로 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설계 인허가 비용으로 해서 1,20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며, 구조계산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선 구조계산서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구조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건축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구조계산 비용이 대략 2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건축 비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 건축사, 이제 시공사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건축 비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 450만 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뭐 때에 따라서 550만 원, 600만 원까지 형성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기준치로 잡았을 때 평당 500만 원의 건축비를 책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비가 평당 500만에서 40평을 하게 되면 순수 건축비가 2억가량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주택을 지으면서 예를 들어 순수 건축비 외에 뭐 테라스를 놔둔다든지 아니면은 외부 쪽으로 데크를 놔둔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또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저건 전용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평당 얘기하는 금액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예를 들어 야외, 데크, 테라스 등 추가를 하다 보니 여기에서 1천만 원 가량이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총 건축비는 2억 1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 건축에 따라서 면적 감리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감리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가격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예산 잡는 기준에서는 평당 8만 원의 그냥 평균적인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총 40평 하게 되면은 이것도 320만 원의 가량의 감리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건축공사에서 설계서부터 건축, 감리까지 총 비용이 2억 2천, 약 2억 2,700만 원 가량의 총 설계 및 건축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대시설공사.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주택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설비들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조경, 외부 담장, 주차장, 그리고 가구, 붙박이장, 붙박이장 등, 그리고 싱크대. 보통 건축 비용에서는 가구나 싱크대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순수 건축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동이나 옮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 건축비에는 포함을 시키지가 않아요. 조경, 담장, 주차장, 뭐 때에 따라서는 뭐 태양광 설비가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여기에 주차장을 놓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가 주차장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문을 여기에 놓는다 하면 외부 담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외부 담장 형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대문이 들어갈 거예요. 이 부대시설 공사 중에서 은근히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외부 담장이에요. 길이가 꽤나 긴데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뭐 자재에 따라서 미터당 6만 원에서부터 15만 원까지 자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되면 둘레 길이를 약 50m를 잡아두고 뭐 담장을 미터당 10만 원 하게 되면은 담장 쪽에 대한 비용은 약 한 500만 원이 발생을 할 테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지붕을 덮느냐 안 덮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냥 바닥을 뭐 보도블럭이나 이런 간단한 자재로 주차장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한 대당 주차장 신축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은 무난하게 공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경 같은 경우에서는 큰 비용이 나눠지는 게 이제 식수, 나무죠. 나무를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식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전체를 잔디로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잔디를 하게 되면 여기에 뭐 디딤석이라든가 이런 돌들도 놓게 될 거예요. 이런 비용을 포함하게 된다라고 하면 보통 조경 같은 경우에서는 한 4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잔디하고 조경석을 깐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500만 원만 예산을 좀 잡아둘게요. 가구 싱크대 같은 경우에서는 뭐 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싱크대, 그리고 뭐 시스템장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2천만 원 내외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2천만 원 정도를 잡아두고, 태양광은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업체에 따라서 뭐 한 400에서 500만 원 사이 하는데 500만 원 정도를 잡게 되면 조경 1000만 원, 1200만 원, 3200만 원, 총 3700만 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며, 입주를 하시기 전에는 취등록세도 납부를 하셔야겠죠. 취등록세 납부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건축공사비의 한 3% 조금 넘어가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취등록세 납부가 끝날 것입니다.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지조성공사에서부터 기반 인입시설공사, 건축공사, 부대시설공사, 이렇게 되면 건축 과정이 전체적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총 비용은 합산을 해보면 약 3억 정도의 총 공사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0평의 땅에 40평 목조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라게 되면은 예산은 한 3억 정도를 예상을 하셔야지 부담 없이 건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비용이 늘고 줄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금액적으로 건축을 진행하는 와중에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건축주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시공사 측도 힘이 들어지게 돼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잘 잡으시고 건축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체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비록 부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금액이 실제 비용과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세세한 금액에 연연하기보다는 전체 항목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이렇게 비용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방향만 잡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이 유익하고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